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정치 그리고 정치인일 텐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이 정치인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국회의원 공천과 또 선거에 관련해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상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예. 변호사님,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0일입니다. 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의원의 법률 속 모습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아까 뭐 일상생활과 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떼어져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그래서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작용 속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 또 국회의원의 선출 과정, 특권 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국회가 입법부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네. 구체적인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여러 의사 결정이 있을 텐데 모든 의사 결정을 국민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대표자를 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데 그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사회 규범이자 국가 규범으로서의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그 조직 내지 기관을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왕조 시대나 독재 정권에서는 국가의 모든 기능을 왕이나 독재자가 행사하잖아요. 심지어 뭐 재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능을 행사를 했는데 근대 이후에는 국가의 그러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나누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자기를 선출해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고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겠죠. 그게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어느 한 기관이 더 우월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 세 개 기관이 만들어진 원리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갖추어가는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에 우월할 수도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 변호사나 분석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뭐 일반적인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에 법 개정도 있었고, 그래서요. 흔히들 그 성인, 뭐 성년식, 성인이 되었다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은 성년이 되는 나이를 몇 살로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20살 아닌가요?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는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해서 그전에는 20살이었는데 지금은 19살로 낮췄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이 19세부터일까요? 글쎄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공직선거법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18세 이상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도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이는 어떨까요? 대통령은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음 달 10일 수요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는데 왜 수요일일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34조 2호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만료일 전 네.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선거일을 정하는 것을 두고 정당 간에 또 뭐 여야 간에 다툼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하고 싶겠잖아요. 근데 만약 공휴일로 정해버리면 공휴일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다들 선거에 투표에 불참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주말 안 될 것이고 뭐 주중에 정하려다 보니까 가급적 중립적인 수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 과연 비용이 예. 어느 정도인가 아마 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후보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출마해서 후보자가 난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기탁금을 정했는데 1,500만 원입니다. 예,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당선이 되거나 또 15% 이상 득표를 하면 그 기탁금을 돌려줍니다. 예. 그리고 기탁금을 또 절반 돌려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10% 이상에서 15% 미만입니다. 이 대통령으로 후보자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은 얼마일까요? 예, 3억 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당선되거나 15% 이상 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이란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헌법 44조 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때는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만약 국회의 회기 중이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국회에 나와야 되고요. 출석한 국회의원의 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 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사람처럼 이제 그때서야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소위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18세는 물론이고 40세도 넘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또 무턱대고 비난만 하기보다는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4월 10일 우리 선거 꼭 많이들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작용 속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선출 과정 그리고 불체포 특권의 의미 또 자기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갖기 위한 노력들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